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이번 행동주의 이론 시리즈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3편의 동영상에서 이 시리즈 첫 번째 동영상인 파블로프의 개는 어떻게 가능한가, 즉 조건화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의 주장은 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극이 되지 못하는 종소리란 조건 자극을 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음식이란 무조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초기에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총소리에서 음식에 대한 반응과 같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무조건 자극의 힘에 의해서만 무조건 자극에서와 같은 반응을 조건 자극에서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 자극이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종소리에도 차차 반응하지 않는 소고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원리는 순서만 바꿔서 조작적 조건화에도 적용됩니다. 레버를 누르는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반응으로 음식이란 강화물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사실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는 이 조건화 이론에는 조건화 이론을 인간 내적 체계에서 제자리를 찾아 뿌리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있게 하는 치명적인 2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앞의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행동주의자들이 가정하는 백지적 인간인 타블로 라사에서 무조건 자극이자 강화물인 음식이 동물의 행동 반응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식과 같은 무조건 자극이 없는 연합이나 학습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장된 질문은 우리들이 놓치고 있던 조건화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줄 것입니다. 음식과 같은 강화물 이외에도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행위와 반응을 연합할 심리적 접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0분 정도의 동영상의 길이를 고려해서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동영상에서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머지 2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자극이건 강화물이건 모두 음식에 대한 내적 욕망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식욕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커다란 내적 체계의 일부분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욕이 차지하고 있는 인간 내적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왜 식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왜 이리도 분주하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식욕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영욕에 의해 영욕 충족을 위해 삽니다. 영욕이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이 한 줄도 안 되는 영역으로 지금까지 낱개로 흩어져 연구되어 오던 인간에 대한
영구 성과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간 삶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동영상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인간을 구성하는 것에는 영욕이란 욕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욕 이외에도 자신을 동일시하는 몸, 그리고 영욕이 세상과 관계하면서 갖는 반응으로서 감정, 그리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시킨 결정인자인 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천적 가능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다른 동영상에서 하고 여기서는 식욕과 관련된 영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욕은 다시 하위의 3개의 욕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욕망은 개인 자신을 보존하려는 당대 삶의 욕망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면 1차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보존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욕망은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의 최대의 걸림돌 중 하나인 100년도 안 되는 제한된 삶의 시간을 후대 자손을 통해 극복해서 영원의 시간으로 가려는 후대 삶의 욕망입니다. 세 번째 욕망은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위의 두 욕망이 영원히 살려는 욕망과 관련이 되었다면 이 세 번째 욕망은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과 관련됩니다. 완전히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의 충족이 불가능한 현실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여기서 힘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려는 힘에 대한 욕망과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소유의 욕망, 과거, 현재, 미래의 미지의 환경에 대해 알므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알의 욕망과 함께 이례적인 관계하기를 패턴화, 즉 길화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관객길의 욕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마지막 관객길의 욕망이 다음 동영상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식욕은 과연 이런 인간의 내적 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영욕의 첫 번째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에 식욕이 있습니다. 이 당대 삶의 욕망은 자기 보존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대 삶의 욕망에는 식욕, 수면욕, 수분 섭취의 욕망, 체온 조절의 욕망, 배설욕,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식욕에 의해 파블로프의 개도, 스키너의 쥐나 비둘기도 모두 족보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자명한 식욕의 존재를 비롯한 내적 체계를 언급하지 않고 블랙박스로 내적 체계를 덮으려 했던 이유는 개나 쥐나 비둘기에 내적 체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유기체의 내적 체계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고 느끼고 이를 탐구할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적 체계가 탐구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랙박스로 두어도 별 문제 없고 도리어 더 유기체를 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은 여우의 심포도 합리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왓슨도 스키너도 분명 내적 체계에 대해 알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실에 전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를 움직이는 내적 체계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야 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내세운 합리화입니다. 포도가 시다는 합리화로 너무도 번지르르 하고 그럴듯하게 과학적이란 합리화를 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적 체계를 블랙박스로 두고 연구하지 않겠다. 왜냐고?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봐라, 우리는 실험까지 하고 있잖아. 어떠신가요? 행동주의자들의 이런 합리화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두 번째 질문인 연합에서 불안 통제 욕망 중 하나인 관객끼리의 욕망이 조건화를 비롯한 연합적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